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운동권 출신의 변호사와 춤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의 동갑내기 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댄싱 퀸 보셨습니까? 오늘은 이 영화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가족 문제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하재근의 영화로 보는 대선입니다.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사실 이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. 예.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.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.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. 예, 이 영화는 어느 평범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얘기고요. 네. 그리고 그 변호사의 부인이 댄스 가수에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. 댄싱 퀸으로 되기 위해서. 그렇죠. 네. 그런데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부인이 댄스 가수가 되는 것 가지고 공격을 받고 뭐 그런 일이 네. 펼쳐지죠. 자, 황정민, 엄정화 씨가 그 부부를 연기해서 이게 네. 한 400만 이상, 500만 그렇습니다. 가까이 갔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, 이 정치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가 이렇게 관객몰이가 쉽지 않았는데 예. 어쨌든 총선과 대선의 해 이런 영화가 나와서 관객몰이에 성공한 이유 어디 있다 네. 보세요? 이게 어떤 대중의 마음을 잘 잡은 거죠. 첫째는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주부들의 마음을 잘 잡은 측면이 있고요. 네. 또 하나가 젊은 세대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열망을 잘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작년이죠. 그 서울시장 선거. 네네. 그때 나타났던 안철수, 박원순 돌풍. 그게 바로 이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이고 네. 바로 올 대선에 나타나는 안철수 돌풍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. 젊은 세대가 현재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이 영화가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. 자, 이 영화를 총선에 이어서 이번 제18대 대선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화로 꼽으신 예.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? 현재 안철수 도풍이 분명히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니까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.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해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나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게 해주는 영화라는 거죠. 이 영화가. 네.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안철수 돌풍에서 나타났던 그 사람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영화는 정치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똥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예,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. 네. 그래서 정치인들은 각 똥통에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뛰어든 분화방들이다. 그리고 그 정당의 지도층 인사들을 다 보면은 당신들이 후보로 될 수가 있느냐. 위장전입이라든가 병역이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기존 정치인 중에. 전부 다 손을 내렸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뭐 어디 봉사하라고 와서 아이 목욕시키고 뭐 이런 게 화제가 됐어요. 사진 찍는 것들. 네네. 이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패러디가 되면서 그렇죠. 또 유력 정치인의 부인들이 강북구 번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다 강남을 대변하는 듯한 네네. 그런 모습들이 정치인들은 다 믿을 수 없고 자기 이익만 쫓고 부자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.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 영화가 표현을 해준 거죠. 자, 여기에선 또 그 정치인, 서울시장 후보 부인의 네. 자격, 네. 대선 후보 배우자의 자격, 네. 이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데 네. 그 문제가 여기에 또 재밌게 풍자돼 있죠? 이 변호사가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니까 이제 반대편에서 부인이 저렇게 지금 옷을 벗고 섹시 가수로 나서는 판에 무슨 시장을 한단 말이냐. 네.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사생활이다. 네. 내 부인의 자아실현을 하는데 그게 내가 왜 부인을 끌어안혀야 되느냐. 남편으로서 내 부인의 삶은 부인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.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관객들은 그러한 생각에 동의를 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인에 대한 검증을 한다면서 너무 그 사람이 어떤 정견이나 정책을 검증한 게 아니라 사생활을 검증했던 것이 아닌가. 부인이 뭘 어떻게 했네. 그래서 옛날에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조광철을 버리란 말이냐 이런 네. 말 했었는데 네. 이번에 광해라는 영화의 똑같은 대사를 광해 그 왕이 했죠. 네.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그런 비슷한 대사를 하면서 관객들은 이 부인이라든가 무슨 뭐 불륜 문제, 뭐 사생활 문제 이런 걸로 후보 검증을 하는 거를 굉장히 구태스러운 행태로 생각한다. 쿨하지 않은 행태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대선 후보, 정치인, 선거에 나선 정치인 후보의 자격, 뭐 부인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네. 어떤 정치인의 선거 출마, 운동, 과정, 당선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. 네. 그런 부분들은 이번 대선에서는 네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 영화에서 보면 황정민 씨가 이제 주인공인데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125 기업을 대변하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아닙니다. 시장 통해서 네. 시장에 사는 서민들을 대변하는 거죠. 네네. 그리고 이 사람이
운동고 출신도 아닙니다. 음. 대학교 다닐 때 실수로 운동고처럼 사진이 찍히긴 했지만 그렇죠. 우연히 정말.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거죠. 네네. 그래서 이 영화를 지지했던 관객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음. 운동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상위 1%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. 그야말로 평범한 서민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 우리를 좀 공감하게 해주고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이 영화에 투영이 된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예. 우리가 얻어야 될 또 예.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위해서 가져야 될 예. 어떤 마음, 예. 그 메시지는 뭔가요? 이 영화에서 이제 부인을 막 공격하면서 자기 가족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서울시를 저 시장을 한단 말이냐 이런 네.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가족은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다. 함께 가는 대상이다. 참 그 말이죠. 다스리지 않고 함께 간다. 그렇죠. 그게 이제 이 영화가 제시하는 리더십의 핵심이고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국민을 통치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,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람, 국민과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 그런 지도자를 이 영화를 지지했던 관객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지도자가 이번 이 대선에서 젊은 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권자에게 군림하고 유권자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네, 그렇죠. 함께 가는 사람. 그렇죠. 그 후보를 골라야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